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황선규고요. 제 소개라든가 뭐 이메일 주소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006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영상처리 전공으로 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에서 포스트 닥터, 포닥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근무를 1년 동안 이제 외국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양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생활을 1년 좀 넘게 하고, 그리고 LG전자 MC연구소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쪽, LG전자 뭐 LTE2부터 시작해서 G5까지 카메라 쪽을 개발을 하다가 2016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오픈CV 강의를 하면서 또는 이제 알고리즘 강의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쓴 거가 한 4권이 있고요. 현재 한 권은 지금 번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처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해서 2007년도하고 2015년도에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오픈CV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번역서를 1.0 기준으로 번역을 했었고, 작년에 오픈CV4로 배우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C++에서 코딩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 스트럭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오픈CV가 뭐다, 그 다음에 오픈CV가 이제 컴퓨터 비전에 대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픈CV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오픈CV 설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 얘기는 이제 컴퓨터 비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일단 컴퓨터 비전이 뭐냐부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꽃이죠. 정확하게 이제 붓꽃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그 현재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대학교 쪽에서 많이 그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 책에서도 이제 컴퓨터 비전이 뭐냐부터 이제 처음에 설명할 때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이 이거는 꽃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꽃이고, 그다음 배경은 뭐 풀이고, 저기 가운데 있는 뭐 보라색 꽃잎이 이렇게 있고, 뭐 정확하게는 저게 또 어떤 꽃이다 이렇게 인식까지 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좋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저걸 딱 보고 저게 뭔지 꽃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은 뭐냐라고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해보면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이다. 어떤 영상을 또는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또는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검출을 또는 인식하는 등의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을 하는 것을 갖다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비주얼 시스템, 사람의 시각 시스템을 갖다가 컴퓨터가 똑같이 모사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갖다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어렵고 알고리즘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까보다 좀 더 단순해 보이는 사과라고 하는 사진이 있는데, 딱 이걸 보고 우리가 여기에 사과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요거는 사과네 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어떤 사진이 딱 들어왔는데 컴퓨터한테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짜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게 약간 좀 둥그스름하네. 둥그스름한 과일이 많지만 뭐 그 중에서도 요게 보니까 빨간색이 좀 많네. 그러니까 이거 사과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여기 사과 꼭지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게 둥그스름하다가 어느 정도 둥그스름한 거냐, 또는 이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빨간색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 약간 노란색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그럼 이게 빨간색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과일이 들어왔는데 꼭지가 있어요. 꼭지가 있는데 뭐 꼭지가 없으면은 저게 뭐 사과일 것 같기도 한데 꼭지를 딱 보면은 우리는 저게 토마토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꼭지까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제 꼭지를 어떻게 또 잘라낼 거냐, 어디가 어디서 또 꼭지냐, 이것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또 쉽지가 않죠. 또 배경이 상당히 보면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은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잠깐 또 여기서 이제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살짝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프로세싱은 두 가지를 약간 좀 다르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컴퓨터 비전 안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 비전이 좀 더 부분 집합이고 이미지 프로세싱이 좀 더 큰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왼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영상의 전처리 과정, 또 노이즈를 제거한다든가 밝기를 보정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게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다루는 건 다 이미지 프로세싱, 그 중에서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이 들어가는 거는 이건 컴퓨터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저도 이제 90년대부터 영상처를 전공을 했는데 90년대 쪽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른쪽 형태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미지 프로세싱이 좀 큰 개념이고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좀 인식이라든가 디텍션 같은 게 좀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요즘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컴퓨터 비전이라는 용어가 좀 더 익숙해져서 그런지 단순히 전처리, 입력 영상이 들어가서 그거가 조금 변형되어 있는 출력 영상이 나오는 거, 그거는 이미지 프로세싱,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거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역사적인 뭐 그런 흐름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고요.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좀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 비전은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사실 많은 주변 학문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수학이라든가, 현재는 수학이 가장 중요해요. 컴퓨터 비전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호 처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신호 처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 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에는 영상 처리 또는 컴퓨터 비전이 2차원 신호 처리라고 해서 이제 적용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수학적인 개념이 좀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치 해석이라든가 알고리즘, 어떤 오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좀 프로그램을 잘 만들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같이 공부를 해야지만 컴퓨터 비전을 좀 제대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어떤 뭐 사진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든다든가, 노이즈를 제거한다든가, 특히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기법들인데, 뭐 예전에 SD급 화질의 어떤 영상들을 뭐 FHD가 아니라 4K라든가 8K로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확대를 하면은 이게 되게 블러링 되면서 약간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걔를 확대를 하는데도 되게 세부적인 부분들이 샤프하게 좀 잘 보이게끔 만드는 뭐 그런 기법들도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 검출이라든가 보행자 검출, 그 다음 내가 정의해 놓은 어떤 특별한 객체를 어떤 큰 영상 안에서 찾아내는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기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입력 영상을 특정 구역으로 나눠주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딱 찾아주는 뭐 이런 기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코그니션, 아까 앞에서는 여기서 얼굴
위치라든가 얼굴 크기만 찾았으면은 이 찾은 얼굴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이 레코그니션도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글자를 찾아내고 그 글자의 실제 텍스트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인식하는 OCR이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딥러닝 쪽에서 나오는 욜로의 화면인데요. 키보드라든가 컵이라든가 마우스, 가위 등등을 갖다가 위치와 어떤 구역을 갖다 정확히 찾아주는 것도 사실 딥러닝 쪽에서는 디텍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들 이걸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움직임 정보라든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오픈포즈라고 하는 저것도 딥러닝 쪽에서 개발된 어떤 결과물인데요. 사실 쟤는 움직임 정보를 추출을 해서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영상에서 어떤 동작을 갖다가 사람의 동작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처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머신 비전과 그다음에 현재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공장 쪽에서 어떤 분량을 검출한다든가 어떤 치수를 잰다든가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의미를 하고요. 사실 요 머신 비전이 과거 이제 20, 30년 동안 상당히 큰 돈이 되는 약간 공장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공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볼 일 별로 없긴 하지만 사실 공장의 모든 어떤 작업들이 자동화가 되면서 거기서 컴퓨터를 여러 대 달아놓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분량을 찾아내는 뭐 이런 기법들이 상당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쪽에서도 이제 컴퓨터 비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아마존 고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이제 어떤 서비스입니다. 잠깐만 볼게요.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사람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어떤 상품들을 갖다가 고르고 그 상품을 그냥 자기 가방에다 그냥 집어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품을 카트에다 넣고 카운터에 가서 직원분들 하나씩 찍어주시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들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처음에 마트에 들어갈 때 내가 누군지만 아이디만 딱 찍어요. 찍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그냥 골라내면은 거기 있는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기술이 가능해졌냐면은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과 센서 퓨전을 이용을 해서 이런 기술이 가능해졌다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비전 혼자만 사용된다기보다는 이제 딥러닝하고도 같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센스의 어떤 입력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융합을 해서 어떤 좀 고차원적인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의 데모 영상이긴 한데요. 저거는 나중에 한번 URL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비전을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공부하시려면요, 이제 영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세요. 영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걔네들을 다뤄야 되는지를 갖다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카메라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뭐 구성을 설명을 한 거고요. 아주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어쨌든 렌즈 쪽에서 빛을 모아서 얘가 이제 센서로 빛을 모아주면은 이 센서라고 하는 놈이 뭐 CMOS 센서 또는 CCD 센서가 광학적 신호를 갖다가 전기적 신호를 변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ISP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어떤 영상 처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이즈를 제거한다든가 밝기를 좀 보정한다든가 또는 색감을 좀 조정해주는 뭐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센서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뭐 컬러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 센서 위쪽에 이렇게 녹색과 빨간색, 그 파란색 등등의 이제 필터 부분이 있어서 녹색에 대한 어떤 광량, 파란색에 대한 광량, 빨간색에 대한 광량을 갖다가 따로따로 취합을 해서 걔네들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RGB,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정보를 갖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색이, 강도가 취합이 되면 걔네들 세 개를 모아서 가운데 나와 있는 형태의 어떤 컬러 영상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컬러 영상을 갖다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컬러 영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RGB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밑에 있는 부분이죠. 이 밑에 있는 부분처럼 이 빨간색 부분은 R 값이 뭐 246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값이고 G하고 B라고 하는 값은 그린과 블루 성분은 상당히 작은 값을 갖는 뭐 그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고, 실제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각각의 픽셀, 그러니까 엘리먼트 각각의 이제 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점이 RGB에 대한 어떤 강도 값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니터로 볼 때는 이 모니터에서도 실제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셀들이 되게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빛을 갖다가 어떻게 좀 각각의 그 빨간색, 녹색, 파란색에 대한 강도를 조절해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 부분은 빨간색이 강하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얘네들이 어쨌든 2차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 사용한 좌표계가 X좌표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를 하고 Y좌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증가하는 형태로 동작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좌표계를 갖다 보통 제로 베이스로 해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0,0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오픈CV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영상을 행렬의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행렬 같은 경우는 원래는 행렬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의 인덱스를 갖다 1,1로 수학적으로는 표기를 하는데 실제로 또 이제 오픈CV 라이브러리에서는 0,0으로 해서 사용하기는 해요. 이 그림에서 제가 이제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영상의 크기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흔히 우리가 그 VGA급 또는 이제 HD급 영상들은 HD급 같은 경우는 이제 1280, 720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또는 1920, 1080 풀 HD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할 때 1920이라고 하는 게 가로 픽셀의 크기고요. 1080이라고 하는 게 세로 픽셀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의 크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형태로 표현하지만 오픈CV 다룰 때라든가 행렬을 다룰 때 이게 좀 바뀌어요. 행렬은 행과 열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 순서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요. m 곱하기 n, m by n이라고 이제 보통 읽는 m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는 행렬에서 m이라고 하는 거가 이 행렬의 세로 크기고요. 행의 개수. 그 다음 n이라고 하는 게 가로 크기입니다. 열의 개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영상을 표현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표현하지만 행렬을 표현할 때는 세로 곱하기 가로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영상 처리를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코웍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해상도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영상을 다룰 때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영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이고 하나는 트루컬러 영상 또는 그냥 컬러 영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영상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영상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픽셀이 픽셀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의 기본 단위로 픽처 엘리먼트의 약자고요. 화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점이 색상 정보가 없고 그냥 밝기 정보만 있는 영상을 갖다가 그레이스케일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밝기를 갖다 보통 256단계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양자화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거는 0, 가장 밝은 거는 255라는 값을 갖는 형태로 표현을 하죠. 가운데 나와 있는 트루 컬러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RGB 3개의 색상 성분을 이용해서 컬러 값을 표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RGB 각각의 색성분의 크기 값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0부터 255, 256 단계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컬러 영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해서 대략 1600만 가지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트루 컬러라는 요거를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썼는데, 왜냐면 예전에는 트루 컬러를 표현하는 거 말고 뭐 256 컬러 영상이라든가 16 컬러 영상들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1600만 가지의 이상의 색상을 표현하는 걸 트루 컬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대부분이 그냥 트루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컬러 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스케일 값이라고 하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밝기 값은 0부터 255 사이로 구성이 되고요. 0은 가장 어두운 거, 255는 흰색에 가깝고 128은 중간 단계 회색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어떤 밝기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C 언어라든가 C++에서는 unsigned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쓰시면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numPy에서 사용하고 있는 uint8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은 정확하게 0부터 255까지의 값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그레이스케일 영상의 어떤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본 거고요. 그러면은 사람 머리 부분의 배경 하늘은 약간 좀 밝은 회색이라서 그 부분의 픽셀 값들은 180 안팎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머리카락 검정색 부분은 10 안팎의 좀 어두운 픽셀 값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컬러 영상의 일부분을 잘라서 본 건데요. 맨드릴이라고 하는 그 원숭이의 코와 볼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콧잔등 부분이 빨간색이고 볼 부분은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좀 흔치 않은 약간 특별한 형태의 원숭이죠. 자, 그럼 보면은 컬러 영상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픽셀이 RGB 3개의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콧잔등 쪽 부분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값이 크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파란색 쪽에 해당하는 값, 블루 성분 값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컬러 영상을 다룰 때, 영상 오픈CV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컬러 영상을 다룰 때 하나의 픽셀이 3개의 값을 갖는다, 요걸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은 하나의 픽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3개의 값으로 구성이 된다. 145, 195, 228 하나의 픽셀이 요 3개의 값으로 구성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서 빨간색에 대한 거 다 모으고 녹색에 대한 거 다 따로, 그 다음에 파란색에 대한 걸 다 따로 만들어서 파란색에 대한 색상 성분, 그 다음에 녹색에 대한 색상 성분,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에 대한 색상 성분 3개의 플레인을 만들어서 컬러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오픈CV 같은 경우도 C 언어로 접근을 할 때는 요 밑에 있는 방식으로 요게 픽셀 하나가 요 3개의 값을 갖는다는 이런 형태로 인식하실 수가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3차원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Y좌표에 대한 거, X좌표에 대한 게 2개의 2차원 행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블루 성분, 그린 성분, 레드 성분을 갖다가 또 세 번째 축으로 해서 3차원 형태의 어떤 행렬을 만들어서 컬러 영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numPy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다룰 때에도 3차원까지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보시면요, 그 영상 데이터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밝기 성분만 있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크기만 곱해주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컬러 값이 있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줘야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1920 곱하기 1080 풀 HD급의 영상인데 이 한 장의 영상의 데이터가 6MB 정도의 크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갖다가 1초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1초에 보통 30프레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많게는 60프레임까지도 구성을 해요. 그러면 30프레임이라고 치면은 동영상 FHD급 동영상을 1초 플레이 하는데 638, 180MB가 필요하고 1분을 플레이 하려고 하면 거기다 또 6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가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텍스트 데이터 또는 일반적인 뭐 1차원 신호 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양에 비해서 영상 데이터는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용량이 크다고 하는 거는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도 이제 뭐 맞지만요. 그 메모리에 있는 모든 값들 하나하나 액세스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영상 처리는 코드 좀만 잘못 짜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버틀넥이 상당히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 측정을 상당히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빠르고 최적으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꼭 하는 습관, 버릇 같은 게 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파일 형식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VMP, JPG, GIF, PNG 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의 포맷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맷 중에는 TIF 등등이 있는데 뭐 TIF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BMP 같은 경우는 압축을 안 해요. 이거는 이제 MS에서 만든 포맷인데 영상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포맷이라서 압축을 안 합니다. 용량이 좀 커요. 대신에 픽셀 값이 바뀌진 않고 용량이 좀 큽니다. 픽셀 값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JPEG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해서 저장하는데 얘가 압축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시 컴프레션이 있고요. 로스리스 컴프레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이 있는데 JPEG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손실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어떤 영상을 JPEG으로 저장을 하면요. 픽셀 값이 미세하게 바뀌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실제 포토샵 같은 툴을 이용해서 찍어보면 픽셀 값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어요. 근데 이 영상 처리 쪽에서는 그런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것 때문에 결과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처리 쪽에서는 JPEG 파일을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압축률이 엄청 좋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포맷이죠. GIF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많이 안 써요. 사실은 뭐 영상 처리 쪽에서는 뭐 쓸 일이 거의 안 씁니다. 얘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GIF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고. 자, 그러면 첫 번째 BMP는 픽셀 값이 바뀌지 않는데 압축을 안 해서 용량이 너무 크고, 두 번째 JPEG은 압축을 하는데 픽셀 값이 바뀌니까 좀 안 좋고, 그럼 압축을 하는데 픽셀 값이 안 바뀌는 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포맷이 PNG하고 TIF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처리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TIF라든가 PNG 파일을 쓰시는 게 좋고요. 뭐 용량이 뭐 크게 아주 많은 데이터를 쓰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BMP 파일을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자, 영상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했고, 이제 오픈CV에 대한 얘기를 또 간략하게 하고, 오픈CV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픈CV는 오픈소스로 개발되고 있는 컴퓨터 비전 앤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이고요. 왜 오픈CV 여러분이 쓰셔야 되냐? 사실 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상 관련 라이브러리가 뭐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개 있긴 했는데 뭐 엑스이미지라든가 뭐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몇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각각의 대학교라든가 기업체 연구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픈CV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얘네가 좀 많이 치고 나갔죠. 치고 나가면서 이 기능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빨라요. 빠르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오픈CV를 써봐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대장이 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짜입니다. 공짜라서 BSD 라이센스를 쓰고 있어서 이제 상업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여러분 이 코드를 가져다 쓰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약간 좀 성능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능도 상당히 괜찮아요. GPU도 지원을 하고 최신 CPU에서 제공되는 그 최신 인스트럭션 셋들, 뭐 SSE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인스트럭션 셋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게 있으면 그걸 또 새롭게 얘네들이 코드를 만들어서 또 넣어주고 있어요. 사실 요 오픈CV가 현재는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얘네는 현재 인텔 쪽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텔 프리미티브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영상 처리 쪽 관련해서는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좋기 때문에 좋은데 공짜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C라든가 C++에서만 지원했다가 현재는 뭐 파이썬, 자바, 뭐 자바스크립트까지도 지원을 해서 이제는 웹브라우저 안에서도 오픈CV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영상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CV 역사를 잠깐 보면은 오픈CV가 2006년도에 1.0 버전이 나왔고요. 현재 최신 버전은 4.3입니다. 2018년도에 4.0이 나왔고 현재 올해 4.3 버전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됐어요. 최근에는 얘네가 이제 딥러닝 쪽 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4점대 버전을 크게 릴리즈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뭐 C++ 11 또는 C++ 17 등등의 최신 C 언어 문법, C++ 문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가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고요. 가운데 오픈CV가 있으면 여러분은 얘를 뭐 파이썬, 자바, C++,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요 패러렐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가 이제 그 오픈CV 모든 소스 코드가 다 병렬 처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CPU의 코어가 4개면은 그 4개의 코어를 다 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코어를 하나만 쓰는데 얘네는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패러렐로 지원되는 코드가 뭐 MS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커런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GCD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MP라든가 뭐 TBB,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있는 스레드, P스레드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공통으로 지원을 합니다. 코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놔서 나는 여기서 뭐 TBB를 이용해서 패러렐 프로세스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이 TBB를 깔고 TBB에 관련된 옵션은 이네이블 시켜서 오픈CV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그거는 오픈CV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서 복잡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자유도는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오픈CV 설치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파이썬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CV 설치는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pip install 오픈CV 빼기 뭐 파이썬. 사실 여기서 이제 pip라고 하는 pip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어떤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링크를 잠깐 볼게요. 오픈CV. 자, 오픈CV 파이썬. 이 버전이 현재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ip 명령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현재 4.2.0.34라고 하는 버전이 여러분 그 시스템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 4.2.2.0 4.2 버전이 오픈CV에 약간 좀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버전을 저는 약간 권장을 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오늘 그냥 수업을 들으실 때는 저걸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저게 그 어떤 컬러 영상을 그레이스케일 형태로 불러올 때 픽셀 값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버그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그를 피하고 싶으시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4.1점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오픈CV 설치 프로그램 안에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opencv.org 여기 오픈CV 홈페이지에서 릴리즈스에 가게 되면은 버전별로 여러분이 오픈CV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신 버전이 4.3 버전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거는 EXE로 되어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하는 게 간단해요. 그냥 다운받아서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설치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C 언어 또는 C++ 언어로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요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요 안에 폴더를 잘 찾아보면은 어딘가에 PYD라고 하는 요 PYD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 PYD 파일이 이제 파이썬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함수들이 묶음, 뭐 DLL 파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파일을 갖다가 저기 그 강의자에 나와 있는 형태로 복사를 해주시면요. 오픈CV 4.3 버전도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강의자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여러분이 오늘 실습할 때는 필요한 부분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ip install opencv 빼기 python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오늘 실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CV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numpy까지 같이 설치가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numpy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픈CV 파이썬까지 패키지를 설치했으면 여러분이 또 필요한 건 뭐냐면은 뭘로 개발을 할 거냐. 뭐 가장 간단하게 하려면 이제 메모장과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다 타이핑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저건 좀 불편하고 크게 두 가지죠. 예,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파이썬 전용 어떤 이제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파이참으로 대표되기도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대표되기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딥러닝 쪽에서 강의를 하거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시죠. 구글 콜랩 같은 데 접속해 갖고서 이제 딥러닝도 하시고 하는데 뭐 얘가 이제 장점은 블록 단위로 코딩을 할 수가 있고 마크업 언어를 이용해서 뭐 어떤 설명 같은 걸 추가하기가 좀 쉽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픈CV 개발할 때는 그냥 파이썬 IDE를 쓰시는 걸 좀 더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제가 이 노트북에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이제 파이참에서는 디버깅이 좀 좋아요. 디버깅 한다고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딱 찍어 놓고 거기에 멈춰 있을 때 어떤 변수들의 값을 갖다가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편합니다. 좀 이따가 그런 부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오픈CV 파이썬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아마 다 설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설치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설치 안 하셨으면 그냥 바로 접속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치하는 거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도 무료이기 때문에 MS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범용적인 사실 파이썬 전용 에디터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HTML도 하실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개발하실 수 있고요. 근데 파이썬 쪽도 상당히 잘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얘는 그냥 단순히 에디터예요. 에디터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파이썬을 개발하시려면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1번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2번 부분에서 파이썬이라고 검색하시든가 또는 파이썬을 그냥 아마 이제 처음 설치하시면 파이썬이 거의 맨 위에 나타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설치되는 이제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설치를 하면은 일단 여기에 클릭하셔갖고서
여기다 이제 파이썬 쓰시면요. 파이썬 쓰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여기 오른쪽 아래 설치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파일을 생성을 했을 때 그 어떤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쓸 거냐를 갖다가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르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뷰 메뉴에서 커맨드 팔레트라고 하는 명령 팔레트라고 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한글을 아직 설치 안 한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를 따와서 영어로 되어 있고요. 한글 인터페이스 설치하셨으면은 명령 팔레트라고 하는 용어가 뜰 겁니다. 거기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갖다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한글 언어팩 설치하는 건데 이거 화면 보시고 한번 설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이 여기서 검정색 화면에서 흰색 화면으로 바뀌었는데요. 저거는 파일 메뉴에서 기본 설정 밑에 보시면은 색 테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플러스 디폴트 라이트로 되어 있는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좀 화면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작업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라고서 일단은 여러분 이제 그 탐색기에서 뭐 C 드라이브라든가 뭐 여러분 편한 폴더를 아무데나 선택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코딩 폴더에 뭐 오픈CV 또는 코딩 폴더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이썬 밑에 오픈CV 밑에 T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폴더를 일단 여기서 오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폴더 구성이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C 드라이브에 코딩에 파이썬, 오픈CV, T 아카데미. 이건 여러분 원하는 폴더 쓰셔도 돼요. 아무데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위치에서 내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이쪽 부분 클릭 한번 하시고요. 여기 부분 왼쪽 위에 그 다음에 폴더 열기 선택하셔서 아까 선택했던 그 폴더를 가셔서 폴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면은 내가 이쪽 폴더에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어떤 선언을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VS 코드에서 폴더가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폴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어떤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폴더를 선택하셨으면요. 여기 아이콘 중에 보시면요. 여기 플러스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기네. 자, 위쪽에 여기 보시면요. 현재 폴더에서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새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파일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어떤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hello cv 오픈 cv니까 hello cv.py라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 치시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화면에다가 좀 간단한 형태의 코드인 CV2라고 하는 패키지를 갖다가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CV2 패키지의 버전을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은 뭐 여러분이 이제 얘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행하는 방법은 일단은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여기 요 세모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쭉 클릭해 보시면요. 요 밑에 요 부분에 4.1.0이라고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버전 4.1대 버전을 설치했기 때문에 4.1.0이 출력이 되는데 뭐 여러분 혹시라도 4.2 버전 설치하셨으면 4.2.0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출력이 제대로 되면은 여러분이 오픈CV 설치까지는 제대로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